grounds it out. Nagoyang immediately want to counter attack. And they've got the speed to do so. This is looking better from Jong Kum. 1-on-1. She's got a teammate. And the captain can score. Kim Kyung-young. The breakthrough in the final. 2026년 6월 6일 금요일 제490화 리주아닌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오늘은 곧 시작되는 월드컵 축구대회로 많은 축구 동호인들이 기대에 가득 차 있는데요. 뉴스로의 로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로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몇 주 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고향 여자축구단이 한국에 와서 기자회견도 하고 경기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대회는 어떤 대회일까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잠깐 끼어들어야 되겠네요. 오늘 방송 내내 많이 쓰일 말인데 감독님이 뭐라고 하셨거든요. 대한민국 기자가 뭐라고 질문하니까. 그래서 그 용어를 뭐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노창현 대표님 생각에는. 우리가 그냥 예, 북한이라고 해도 괜찮습니까? 그럼요. 예,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제 그들을 위한 배려를 할 수 있는데 예. 우리끼리는 지금 뭐 그것까지 그렇게 엄격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아, 편하게 말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북한 여자 축구 이렇게 얘기하면 네, 뭐 되겠네요. 북측이라고 해도 좋고 북한도 좋고 뭐 조선도 좋고요. 네, 예, 북녘도 일단 뭐 좋나요? 우리가 그럼 너무 우리끼리 하는 부담을 갖고 얘기하면 거니까 안 되니까. 예, 북한으로 하되 그 대신 공식적인 뭐 외교적인 자리에서는 예. 그럼 오늘은 그냥 북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북한, 뭐 조선 이런 걸 사실은 별로 내키하지 않기 때문에 북측, 남측 뭐 이런 말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조금 더 부충 설명해 드릴게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대회였어요? 네, 네. 뭐 저도 사실 뭐 여자 축구에 큰 관심은 없어서 미안하지만 잘은 몰랐는데요. 이제 이번 그 내고향 축구단 방남을 계기로 제가 좀 알아봤더니 우리 여자 축구가 그동안에 상당히 그 국제적으로도 많은 이 대회가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시아 클럽 선수권 대회를 지금 이제 대규모로 이렇게 좀 스폰서를 잘 유치해서 상금도 많고 이런 대회가 벌써 작년부터 진행이 돼서 작년에 이제 8강전을 해갔고요. 그래서 4강 팀을 가렸는데 4강전과 결승전을 그 당시에 그 작년 10월에 그 유치 결정을 했는데 그때 그 수원시가 어떻게 앞날을 내다봤는지 유치에 성공을 해갖고 그 당시만 해도 뭐 이제 꼭 북이 올 수 있다 이런 확신은 못했는데 어쨌든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를 이제 5월 달에 이제 하게 된 거죠. 예, 그 당시에 별로 사람들 관심이 없고 알지도 못할 때 뉴스로에서 상당히 미리 이렇게 예견을 하셨어요. 지금 보이시는 이 네, 기사. 네, 그걸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사실 지난 5월 초인데요. 제가 이렇게 내고향 축구단도 사실은 방남할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솔직히 그렇게 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그 적대적으로 나오고 아예 그 상종조차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3국에서 경기를 하는 것도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데 남쪽에 온다고 이거 사실 상상하기 힘들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4월 달에 그 북한 축구 동향을 좀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 가능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이제 4월 말에 그 당시에 그 캐나다에서 FIFA랑 AFC 관련 중요한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북한의 축구 협회장이자 그 체육상 우리로 치면 이제 체육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 직접 와서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그 AFC 회장과 그다음에 이 FIFA의 회장이 굉장히 그 북한 여자 축구를 아주 찬사를 보내는 그런 립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 일단은 북한 축구협회 회장이 거기 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주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바로 그 수원에서 이 남북이 경기가 벌어질 수 있는데 북축구단이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음, 그런 국제 무대에 일단은 축구협회장이 나와서 그런 이제 대화를 주고받고
뭐라고 그때 이렇게 아주 칭찬을 했냐면, 북한 여자 축구가 세계 여자 축구의 등불이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그 기술적인 말을 또 한 거죠. 칭찬도 한 거지만, 당신 축구가 그만큼 수준이 있고 굉장히 국제 축구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으니 어떤 축구의 그 프로토콜 같은 그런 것을 위반하지 않고 좀 적극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음. 그거에 대해서 또, 북측도 기꺼이 어떤 화답을 했어요. 뭐, 남쪽에 가겠다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열심히 이제 우리도 축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그때 저는 그걸 보고, 이거는 99% 온다라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책임지지 않을 그럴 분위기를, 북에서는 만들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갈 생각이 없다면 그런 것 자체를 거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수용을 했다는 거는 이거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당시 그 강연을 제가 할 기회가 있었는데, 공교롭게 그날 당일에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와. 내고향 축구단이 온다라는 게 오면서 갑자기 이제 우리 남쪽에서 굉장히 그 축구 열기, 북에 대한 그 관심이 나오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예, 제가 AFC란 이제 에이시안 풋볼 컨퍼런스예요. 저 사실은 이 유튜브 채널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네. 이 에이시안 풋볼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네. 한국 남자들은 일본한테 거의 영락없이 다 깨져요.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이긴 적이 아, 거의 없어요. 근데 오로지 여자 축구에서는 북한 여자 선수들이 일본을 딱 눌러요. 그런 것을 너무 많이 음, 봤어요. 멋있어요. 진짜. 그래서 이게, 이거 진짜,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한강에서 뺨 맞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던진다고 했던 북한 축구가 잘하니까, 아우, 얼마나 거기서 좀 기가 자랑스러워. 살고 또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음. 북한 축구 사람들 잘 모르는데? 근데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왜냐면 그전에는 미국 축구가 월드컵에서 2연승 여자 축구 얘기입니다. 한 적이 있었고 일본이 한번 챔피언십을 먹었고 뭐 이런 거 몇 번 봤거든요. 근데 북한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아직 성인 여자 축구든 청소년 축구든 잘해요. 굉장히 잘해요. 네. 음. 이 북한 여자 축구가 왜 잘하는지 오늘 제가 깨끗이 그냥 아주 시원하게 이해를 예, 시켜드리겠습니다. 근데 왜냐면 그거 사실 말씀해 주신, 노창현 네, 네. 대표님이 바로 옛날에 이 스포츠 전문 하셨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실, 그리고 또 유일하신 북한 분이에요. 전문가시잖아요. 네, 북한 전문, 스포츠 전문. 그러니까 맞아요. 굉장히 정확한 분이십니다. 네, 예, 예, 적격입니다. 뭐 적격. 예. 제가 본래 네, 이제 네. 스포츠 서울의 축구 전문 기자로 시작했어요. 축구로 시작을 그러셨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은 이제 북한 전문가 비슷하게 이제 대접을 해주십니다만 사실 뭐 축구 전문 기자로 평생 할 줄 알았다가 어떻게 하다 아, 보니까 이렇게 와, 됐는데 어쨌든 축구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제가 사랑하는 스포츠다 보니까 음, 자연히 북한을 방북했을 때도 일부러 축구 취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왜 북한 여자 축구, 특히 그 여자 축구가 이렇게 강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평양 국제축구학교를 직접 취재를 한국 언론이 아, 아마 단독 취재한 거는 그 전례가 없어질 겁니다. 제가 정말 하여튼 궁금해요. 그거 제대로 이따가 취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기대됩니다. 와, 진짜 북한 네. 예. 축구가 왜 잘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도. 와, 근데 네. 정말 예, 궁금합니다. 이따 들어보도록 그러면은, 하죠. 네, 예. 이거 자세한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로 대표님께서 저번에 우리 미우새와의 대담에서 그 경기에 응원을 가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네. 다녀오셨어요? 어떠셨나요? 예. 그 당시 우리 4강전을 우리 수원 FC 위민스랑 했잖아요. 내 고향 축구단이. 그래서 참, 우리가 같이 맞대결하는 게 솔직히 좀 부담은 됐는데, 그래도 어찌됐건, 그런 역사적인 경기가 되니까 좀 가봐야겠다. 물론, 그래서 이제 우리 남쪽에서 그 통일부도 후원을 했습니다만, 공동 응원단이 조직이 됐어요. 그 3천 명 정도의 그 인원이 원래 구성이 됐었는데, 사실 그날 너무 비가 오고 굉장히 아, 추웠습니다. 맞아. 비 왔어. 비만 많이 왔으면 괜찮은데 기온이 떨어져 갖고 어머, 제가 아주 그냥 너무 추워서 저도 나름대로 좀 준비해 갖고 갔는데 비는 줄줄 맞지 뭐 완전히 오픈된 이게 월드컵 경기장이 아니라 수원 옛날 스타디움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비를 가릴 데도 없었고
어쨌든 뭐 선수들도 힘들었지만 관중들은 정말 오들오들 떨면서 했는데 사실 그날 워낙 날씨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관중석이 많이 비었습니다만 그래도 공동응원단은 한 1,500명 이상 갔었고 여기 사실 이 경기에 대해서 이제 좀 결과를 다 아시지만 일부 언론이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 남측 언론이 좀 유감스러운 보도를 한 게 뭐냐면은 이 공동응원단이 일방적으로 내 고향을 응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기자들이 이 공동응원단이 그 본부석 맞은편에 있었거든요. 따로 좌석을 정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아마 취재를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 그렇게 부정할까 보도가 나갈 수가 없거든요. 음. 물론 전체적으로는 그 내고향 축구단에 대한 응원이 더 목소리가 컸던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통일 운동을 하는 분이라든지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북에서 이렇게 팀이 어렵게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들 입장에서 굉장한 그 적진에 와 심장부에 왔는데 조금 이렇게 좀 우리가 부드럽게 응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수원 FC 위민스는 서포터스가 있습니다. 그 골문 뒤쪽으로 그 수백 명의 서포터스가 아주 굉장히 열광적으로 응원을 했어요. 북을 두드리면서.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쪽 내 고향 쪽 응원을 하는 목소리가 공동원당 쪽에서는 목소리가 좀 더 커질 수는 있었죠. 하지만 분명한 거는 분명히 수원 FC 위민 응원하는 사람도 그 속에 섞여 있었고, 이거는 이제 언론에서 굉장히 그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보도는 상당히 그 부정확한 것이었고 유감스럽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보도를 한 사람도 뭐 스포츠 기자 아닙니까? 예 스포츠 예, 기자인데 지금 이제 이 보나마나 그 건너편 본부석 대선배님이, 쪽에 예, 대선배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을 좀 잘 좀 기자석 받아들였으면 쪽에 이제 좋겠네요. 모여서 그러니까요. 귀담아 들어야죠. 이놈들! 이럴 때. 왜 그리고 그러냐고. 경기 전에 그 황해도민회 그 분들이 그 농악을 막 이제 그 했거든요. 그 경기장 네. 밖에서. 그때 제가 조금 이제 저런 말을 해도 괜찮을까 살짝 신경 썼던 게 막 두드리면서 신나게 하다가 마지막에 끝에는 꼭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이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공동원이 아니고 우리만 응원하는 건데 이제 이런 느낌이 네, 들었는데 그러네요. 심지어 어느 언론은 그 농악 그 응원단이 뭐 내 고향 축구단을만 응원한 것처럼 근데 이 양반들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수원 FC를 더 응원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 그 그렇군요. 이렇게 하여튼 좀 뒷얘기가 있었고요. 네. 어쨌든 사실은 제가 또 이제 걱정했던 것이 우리 그 수원 축구단하고 이 내 고향하고의 전력 차가 너무 클 것이다. 왜냐하면 음, 우리가 그 예선전 쪽에 예선전 때 이미 뭐 석점 차로 진 적도 있고 그랬는데 그날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게요. 일방적으로 수원이 몰아붙이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첫째 이유는 굉장히 그 악천후였기 때문에 잔디가 음,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 못하니까 사실 그런 때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전력이 뒤지는 팀이 유리합니다. 볼을 잘 음, 다루고 조직이 잘 돼 있는 팀은 이 운동량 조건이 완벽하면 정말 극대화하는데 사실 못하는 팀이 조금 더 유리한 거죠. 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이 굉장히 잘했던 것은 일단 뭐 작전의 운영도 있었고 내 고향이 아무래도 적진이다 보니까 조금 수세적으로 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외국 선수가 일본 선수 두 명하고 유럽 선수 이렇게 세 명이나 뛰고 있더라고요, 수원에. 그래서 아, 음, 굉장히 그 어, 전력이 그 선수들이 또 잘했어요. 우리 선수들도 물론 잘했지만 이 선수들이 잘해서 어떻게 보면 그날 골대를 두 번이나 맞췄는데 운이 없어서 사실은 수원이 졌지 경기를 냉정하게 보면 수원이 이겼어야 될 음, 경기였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요. 근데 이게 내 고향 축구, 수원 FC, 이게 지금 프로 축구입니까? 아니면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이게 네네. 왜 예. 이름이 내 지금은 뭐, 고향이고, 예,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 이게 예. 구별이 이제 사실상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올림픽에 아마추어 외에는 일체 참가도 못 했는데 이제는 그게 장애가 없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예. 분명히 이 프로리그는 아니지만 프로 아마 구분 없이 다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사실상 팀들이 요즘은 다 프로처럼 이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런 구별은. 아, 이게 그래서, 예. 국가대표 간의 대결은 아니고, 네네. 이 그러다 나라 저 보니까 나라에 있는 예. 프로 팀들이 서로 그러다 대결하는 보니까 거죠. 사실 이 내고향 축구단 팀이 조금은 불리했던 게
외국 선수들이 없잖아요. 순전히 그 토종 선수들만 그렇죠. 갖고 하니까 맞아요. 예, 아,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들은 다 외국에서 그 유명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국가대표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보다는 사실은 북한의 축구 수준에 비해서는 좀 어려운 경기였다, 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결승에서 일본을 그렇게 이겼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성과입니다. 야, 그래서 상당히 대단하다. 하여튼 음, 이번에 뭐 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북 제재 때문에 100만 달러 상금도 아직 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아이고, 상관없이 저, 어쨌든 이 대단한 성과를 거뒀고 결승전은 이제 특히 운동장 조건도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음. 양 팀이 좋은 그런 전력을 이제 발휘할 수 있었죠. 아, 너무 기쁘네요. 자, 그 성인 축구뿐만이 아니라 네. 청소년 여성 축구에서도 그 북측 여자 축구가 네.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보이는데요. 최근 네. 성적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 북한의 여자 축구는요, 2000년대 초부터 강팀이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하면은 도대체 왜 남자 축구는 수준이 떨어지고 여자 축구는 북한이 그렇게 세냐라고 하는데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궁금하네요. 일단은요, 예, 북한의 여자 축구는 그 주변에 나라들이 다 굉장히 세계적인 강호들이 있습니다. 중국, 일본 이런 팀들이 거의 뭐 4강급 뭐 크게는 8강급 세계 그 정도 수준의 팀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음, 남자 축구 입장에서 보면은 아시아 축구 수준이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 축구라는 게 사실 대외적으로 많은 교류를 해야지 전력도 향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여자 축구는 남자보다 굉장히 유리합니다. 북에서는. 예, 주변 팀들이 세기 때문에 하다못해 어, 중국하고만 이렇게 경기를 해도 상당히 그 어떤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경기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이제 남자는 주변하고 교류도 없지만 주변 팀들이 수준이 떨어지잖아요. 그나마 이제 센 게 한국, 일본이지만 경기 갖는 음, 기회도 좀 드물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남쪽에도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 남북의 여자들이 굉장히 셉니다. 원래 그 예전에 그렇구나. 보면은 여자 네, 팀들이 훨씬 국제 무대에서 성적을 잘 음, 거뒀잖아요. 아, 근데 그렇죠. 이게 아마 우리 여자들 이 한민족 기질인가요? 여자들의 그런 그 강인한 어떤 정말 큰 인내심, 뭐 이제 끈질김 이런 게 음, 남자보다 좀 더 센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어, 이건 이제 과학적으로 볼 때 체력적인 것이 그 서양인과 동양인을 체력을 비교할 때 남녀의 차이가 남자끼리의 차이보다는 여자끼리 차이가 상대적으로 좀 적다고 해요. 그래서 음, 우리 남자 동양인이 서양인이라고 이제 싸울 때 남자랑 할 때는 상당히 그 어떤 체력적인 그런 격차가 있는데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그게 좀 덜 하기 때문에 아, 좀 커버가 된다. 예, 그런 음, 점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북의 그 남자 축구가 왜 이렇게 약해졌느냐는 대외적인 그런 어떤 제재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 돈 아닐까요? 사실은 돈. 난 돈이라고 봐요. 돈을 써야, 왜냐면 잘 사는 나라들이 축구 대부분은 다 잘하잖아요. 왜? 돈 예, 쓰니까. 예. 좋은 감독, 뭐, 예. 최소한 해외 진출을 해야지 그렇죠. 선수들이 이제 기량이 예. 향상되거든요. 뭐 사실 우리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일찌감치 유소년 때 나가지 않았으면 오늘날과 같은 그 세계적인 스타가 됐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는 뭐 그 차범근 같은 옛날 70년대 스타가 29에 분데스리가에 진출해서 군대까지 다 갔다 오고 그러고서도 이제 세계적인 스타가 됐다는 걸 생각하면 만약 차범근이 10대에 갔으면 뭐 거의 메시급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랬을 사실 것 이 같아요. 확신을 합니다. 예, 음, 어쨌든 북에서도 뭐 한광성이라든지 박광용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2013년 정도부터 그 유소년으로 그 유럽에 진출을 했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 오, 당시가 바로 평양 국제축구학교가 개교가 되던 때인데 한광성이 거기 음, 일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 한광성이 그때 그 유럽의 그 이탈리아 쪽하고 연결이 좀 돼서 그쪽에 이제 진출을 해서 나중에 뭐 베르자나 유벤투스 막 이런 데까지 이제 갔다가 결국은 이 선수가 좋은 기회가 왔었는데 이 대북 제재 때문에 그 해외 아, 이 축구 선수들이 거액의 어떤 연봉을 받는 것도 이건 대북 제재 저쪽이 된다. 이런 정말 말도 안 아, 되는 이런 해석 때문에 퇴출되다시피 했어요. 그 뭐 이태리도 아우, 힘이 세상에. 없으니까 아까워라. 그러면서 아우, 아랍에미리트인가 이 중동 쪽으로 왔는데 거기서 뭐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또 퇴출이 됐습니다.
이제 일부에서는 음, 뭐 한강성의 기량이 떨어져서 그렇다는데 그게 아니라 그건 역시 이제 대북 제재 그 연결 고리 내에서 도저히 뛸 수가 없는. 그런데 이 한강성 같은 선수는 사실 북에서는 정말 몇십 년에 한 번 나올 만한 제목이었는데 어, 이 선수가 운이 없었던 게 그 당시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시작이 돼 버려 갖고 제가 음, 알기로는 뭐 중국에서 한 3년 이상 있었다는 것 같아요. 아유, 아이고, 근데 세상에. 거기서 뭐 축구도 못하고 3년을 묵었으면 차라리 푸게 들어왔으면은 자기 팀 선수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냥 그걸 했을 텐데 그 기회가 박탈되다 보니까 이제 한광성 선수 제 하나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그 많은 북의 선수들이 그 여러 명이 이제 유럽에도 진출을 했습니다만 제대로 이제 꽃도 못 피우고 다 퇴출돼 음, 왔고 그러다 보면서 이제 더군다나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 일체의 어떤 접촉, 그 교류 경기를 못 하다 보니까 뭐 발전을 할 수가 없었죠. 아, 하지만 이제 여자 축구는 상대적으로 이미 발전이 돼 있었고 그나마 이 저 중국이나 이런 거 통해서도 상당히 그 어떤 직간접 교류가 좀 가능했기 때문에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여자 축구는 이제 전력이 좀 세다 보니까 뭐 17세 이하 FIFA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연령별 단위 대회도 꾸준히 출전을 했습니다. 본선에. 거기서 이제 막 음, 우승도 하고 성과를 네. 거두니까 이 여자 선수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활성화가 됐었죠. 그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아유, 아유, 이해가 이제 굉장하네요. 딱 아우, 옵니다. 정말 네. 너무 몰랐던 부분들 확실하게 알게 네, 됐어요. 아우, 예, 너무 재밌네요. 예. 자, 그러면 우리 그 북한 여자 축구 선수들의 그 성적이 이렇게까지 좋은 비결이 뭘까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이제 그런 정신적인 부분, 그다음에 대회 환경 부분, 그리고 하여튼 지금 이 선수들의 그 어떤 그 투지 같은 거는요. 정말 옛날 우리 70년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때 배고프고 음, 힘든 시절이었지만 정말 정신력으로 그리고 내가 이 축구 하나로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개인적으로만 얘기하면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 선수들이 더 그런 의욕이 굉장히 되고 또 국가적인 또 뒷받침을 해주니까 굉장히 이게 뭐 안팎의 조건이 딱 맞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여자 축구는 굉장히 그 국제화가 돼 있다라는 것 때문에 북에서도 많은 유망주들이 기왕이면 축구를 먼저 시작하는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어, 보니까 좋은 선수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음, 이제 종목별로 뭐 북에서 이제 유도라든지 이 역도 같은 게 또 세계적인 수준 아니에요? 근데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종목 자체가 특이하니까 특수하니까 그 축구랑 부딪힐 일이 없는데 사실 축구의 경우는 뭐 다른 구기 종목을 할 선수들이 일단 축구부터 하겠다라고 이제 뛰어든다면은 그만큼 좋은 인재들이 개발될 가능성이 많고 그 선수들을 이제는 2014년에 그 개교한 2013년에 개교한 평양국제축구학교가 굉장히 그 체계적으로 깜짝 놀랄 정도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발전을 많이 하고 있다. 음, 그래서 여자 축구는 계속 이것이 유지될 거고 남자 축구도 지금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제 북이 음. 아마 본격적으로 국제대회 이렇게 나오고 월드컵 예선도 이미 나왔습니다만 이제 아마도 이 선수들이 그 대단한 재능을 가진 선수들이 나올 날이 머지않았다.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우, 대단하네요. 그 다른 네. 나라들 지금 제가 이제 특히 중동 같은 경우 아프리카 야, 요즘 남자 축구 보면은 못하는 나라가 없어요. 하다못해 맞습니다. 뭐 레바논 맞습니다. 지금 전쟁으로 다 부서진 나라 선수들도 뛰는 거 보면은 뭐 똑같아. 프로 뭐 EPL이나 뭐 어디나 그 팔레스타인 선수들이나 기술이나 이게 틀린 바가 없어요. 무지하게 네, 잘해요, 격차가 다들.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 근데 음, 북한에서는 이렇게 용병도 없고 뭐 돈을 써가지고 뭐 유명한 감독을 데려오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학교를 세워서 스스로의 전술을 짜고 하는 그 모습이 아주 인상 더 깊네요. 대단하죠. 예, 대단하네요. 네. 예. 아니,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흔하게, 편하게 그냥 북한 이렇게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 감독이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부르는 게 적절할까요? 네, 이번에 그 기자회견에서 우리 기자가 그 북측이라는 말을 썼다고 발끈해서 이제 일어나서 나갔는데 사실 그 기자 맞아요.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라고 했다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북측 남측은 사실은
그 예, 비하하는 말도 북한이 아니잖아요. 비하하는 말도 방향을 말하는 아니고. 예. 예, 것 북한이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적대적 두국가 선언 이전까지만 해도 그쪽에서 같이 서로 편하게 쓰던 우리가 이북이나 북측 남측 음. 기왕이면 서로 이제 어떤 분리하는 느낌이 드는 각자의 국호를 안 쓰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지금 정반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거는 이제 북측 남측이라는 것은 벌써 우리를 하나의 같은 민족 개념으로 보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북에서 적대적 두국가 선언 이후에는 이제 남북한이라는 건 없다. 남북은 없다. 우리는 한민족이 아니다. 동족도 아니다. 너희는 그냥 우리말하는 외국인이야.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지금. 지금 이 북에서는 어, 이런 식으로 전 국민 그 총화 교육을 하고 있어요. 학습을. 그렇게 인식을 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금이라도 야, 그래도 우리 남북이 이래버리면 남과 북 자체도 그냥 아주 금기어가 돼버린 거예요, 그쪽에서는. 왜 우리가 같은 세상에. 동족이 아니라는데 너희는 자꾸 우리를 같은 민족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야. 그러지 말란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아, 이걸 이제 우리는 아직은 그게 좀 우리도 낯서네요. 얘기하는 이 순간에도 이렇게 언어라는 게 그 습관적으로 나오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적어도 그래서 공식적인 그런 자리에서는 이번에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냥 조선, 한국, 그들이 뭐 대한민국, 한국이라고 부르니까 그렇게 음, 하고 뭐 우리가 축구 얘기하는데 굳이 뭐 우리 한민족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축구면 축구 그대로 그냥 용어만 그렇게 써주면 그쪽에서 저는 중요한 것이 남쪽에 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남쪽이 우리를 조선으로 부르고 민족 개념 이런 걸 자꾸 따지지 않고 통일도 얘기하지 않고 그런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대화하겠다라는 그런 거를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 오히려 이번에 보면서 희망이 생겼어요. 음. 지금 우리가 뭐 당장 통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통일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남과 북이 그냥 우리가 기왕이면은 서로 윈윈할 수 있게 교류하고 더군다나 이렇게 또 이산가족 그런 것들이 있으니 서로 좀 교류라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지금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그 사소한 용어 문제는 그냥 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음, 우리가 뭐 유엔에 단독으로 서로 가입한 개별 국가 아니에요. 그 현실은 변하지 않는데 다만 언젠가는 통일을 해야 할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민족 관계 이런 것이 우리는 서로 간에 이제 그 합의가 된 사항이었는데 지금은 저는 일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는 거는 지난 정권에 윤석열 정권에서 너무나 적대적으로 나온 것 때문에 아, 거기에 대한 맞아요. 후과를 우리가 치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당분간은 그들을 좀 우리끼리 음, 얘기하면 좀 구슬러서 좋게 얘기해서 원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주고 그 대신 교류는 열심히 하자. 어? 아, 우호적인 국가가 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적대 국가도 서로 그 화친을 맺고 친하게 지내는데 아, 우리는 땅덩어리가 맞아요. 같이 붙어 있는데 서로 간에 연락도 하고 긴급 상황 때 협조도 해야 되는데 남남처럼 완전히 살면 이건 안 된다. 우리가 음, 민족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좀 우리의 지정학적 특성에 맞게 서로가 도움이 되는 쪽으로 교류를 하고 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 우리가 입장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유, 네, 예절을 맞습니다. 지켜야죠. 예절을 좀. 예. 그럼요. 아, 상대가 내가 당해서 싫은 거 안 하면 되잖아요. 상대가 싫다면 안 하면 돼요. 일단은. 음. 자, 그러면은요, 우리 이제 다가오는 월드컵 축구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아니, 김 사장님, 그 페이스북에서 포스팅 이렇게 하신 거 잠깐 봤는데 그 예, 내용 좀 예. 알려주세요. 예, 제가 이제 그 가게를 하는데, 그 전화기 큰 딜러가 이 각 대리점에 매출을 좀 올리고 또 재밌게 하려고 월드컵 축구 2026년에 하는 그 네. 관람권을 걸었어요. 두 어머, 장을.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그런데 저희 가게가 당첨이 된 거예요. 저희 가게. 어머나, 어머나, 와, 어머나.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그 아, 포스팅에 올렸는데 이제 어디로 갈진 몰라요. 근데 제가 희망하는 세상에. 도시 두 개를 써내야 돼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지정하는데 네, 근데 어디예요? 한국 대표단이 하는 곳에는 갈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일정을 쭉 보니까. 너무 음, 멀거나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보스턴 아니면 아틀란타 제일 가까운데 거기 야, 두 군데를 해놨습니다. 근데 월드컵 티켓이 뭐 굉장히 비싸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틀란타 아니면 보스턴으로 저는 이제 이번에 구경을 가게 됐습니다.
야, 다른 너무 나라 팀들 재밌겠다. 경기라 그렇게 재미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 아니, 근데 재밌겠죠. 그러면 아유. 16강, 8강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올라가면 예. 그, 그 미국 지역에서 열릴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 이제 몇 위로 올라가느냐가 이제 예, 그거는 문제지만. 아직은 모르죠. 진짜 올라가느냐 안 네. 가느냐도 그럼 모르니까. 이제 예. 일단 대지는 사실은 어디가 2위로 올라가거나 뭐 이러면 이제 대지는 나왔을 텐데 그런 거를 따져서 그 한국의 가능성이 있는 도시로 선택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 예. 그거 제가 따져보질 못하겠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아, 아무래도 되나. 그렇구나. 자영업자시라서, 그러고 아마 그 예선에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잘은 아, 모르겠어요. 예선만요? 예. 아, 잘은 모르겠어요. 그 자세한 건. 저도 그냥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예. 기쁜 사실 소식이라고 티켓이, 전에만 예, 들었기 때문에. 아우, 맞아요, 맞아요. 보통 소식이 왜냐하면 아니죠, 티켓이 이거는. 음. 굉장히 이제 아, 16강만 올라가도 이제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구나. 예. 그럴 가능성이 있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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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럼 어때요? 우리 로 대표님은 이번에 그 예. 예, 아니, 월드컵 하필 뭐 관련해서. 제가 이 미국에 없어갖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못 보는 게 참 안타까운데, 뭐 저야 뭐 이번에 우리 뭐 대한민국 팀이 그 우리 국민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처럼 저도 뭐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라고요. 특히 개인적으로 우리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네네. 뭐 지금 솔직히 그 감독이나 회장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우리 음, 손흥민 선수랑 이 모든 선수들이 뭐 기왕이면 정말 정말 파이팅해서 8강 이상 좀 올라가기를 좀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예, 네. 왜냐면 우리들은 지금 막 PSG에 있는 이강인이라든가 뭐 김민재, 손흥민은 엄청난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 축구 팬들의 기대치는 거의 뭐 지금 너무 우승을 해도 높아요. 놀라지 않을 정도예요. 그런데 일본한테 깨지고 뭐 이러면서 어, 이 나라 저 나라한테 제발. 깨지고 하면은 얼마나 실망이 더 크겠어요.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잘 못한다 이렇게 국민들이 인정을 해주면 부담이 없을 텐데. 아니 눈은 근데 한참 높아졌잖아요, 예, 지금. 한국 그쵸. 팬들의 이제 눈은. 우리 선수들한테 한 가지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우리 내고향 축구단의 그 투지를 얘기했는데 실력도 좋지만 진짜 중요한 건 단판 승부에서는 투지거든요. 그 음, 투지는 기적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70년대, 80년대 그 선배들의 정말 엄청난 투혼 이런 거를 음, 좀 이렇게 진짜 우리 정신 교육을 강화를 해서 내가 뭐 실력으로는 뒤질지 모르지만 내 90분에서 승부를 걸면 되니까 정말 한번 투혼을 발휘하겠다. 이런 것을 좀 갖고 아, 한다면 충분히 아니 일본이 역대 16강까지밖에 못 간 팀이 월드컵 우승을 막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목표를. 처음에 이제 웃었습니다만 자꾸 얘기하다 보면 가능성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는 뭐 택도 없어. 뭐, 16강만 가면 성공이야. 그게 아니라 우리도 마음속으로는 우승도 할 수 있다. 우리가 뭐 2002년에 4강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나요? 그때 충분히 우리는 가능성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어, 최소한 8강 도전하겠다. 그리고 우리 네. 정신무장을 정말 해서 진짜 이 축구만큼 사실은 전투적인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아, 북에서 2005년에 그 평양에서 월드컵 예선을 하는데 관중들이 판정에 불만을 품고 막 물통 던지고 음, 그 음, 선수단 버스 못 나가게 하고 북에서 이런 시위까지 일어났을 정도거든요. 2005년에. 아, 그래서 그 당시 세상에. 피파에서 엄청나게 음, 제재를 했는데 음. 그것 때문에 사실은 남자 축구가 발전을 못한 이유도 있어요. 아, 많이 그 홈 경기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북에서 음, 반발해서 또 경기도 안 하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그 교류를 못 하게 되는 이유도 있었는데 음, 이만큼 이제 북에서는 축구가 우리의 그 70년대의 그 우리 축구의 인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네. 국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통제가 안 됩니다. 그 순간은. 그래서 그 조금 얘기가 번집니다만 2019년에 그 남북한이 월드컵 평양 예선을 한 적 있잖아요. 그 당시 무관중 경기 한 이유도 그랬죠. 제가 현장에 그때 취재까지 가서 저도 경기장에 못 들어갔는데 그 오, 당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여러 가지 예로 이렇게 제가 분위기상으로 지금 분석한 결과 그 당시 그 남북에 어쨌든 우리가 그 교류하는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북에서는 약간 이제 실망하는 단계였는데 2019년 가을이어서
이제 남쪽에서 좀 그 판문점 선언이라든지 평양 공동 선언에 대한 그런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 못 지킨다 이런 것 때문에 음.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어서 그 당시에 무관중, 무징계 막 이런 걸 했는데 그게 왜 그랬을까? 그게 불만이 있다고 왜 자기네들이 사실 중계만 해도 수백만 불의 중계료를 받을 수 그렇죠. 있었거든요. 예. 관중들이 안 들어와도 중계만 해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포기했다. 아, 그것은 아쉬워요. 제가 분석할 때는 축구가 워낙에 북에서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스포츠이기 때문에 음. 자칫했다가는 남북의 어떤 우리 남북이 대결하면은 그날 경기에서 그 서로 경고가 몇 명이 나왔거든요. 무관중 경기였는데도 그럴 수 있겠다. 잘못하면은 그 경기로 인해서 잘 나갈 수 있는 남북의 화해 분위기가 망가질 수도 오, 있다. 이제 이런 아, 것을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아, 굉장히 그 깊게 생각한 거다. 혹시라도 잘못될 수 있으니 그 돈을 포기해서라도 축구로 인해서 그 마이너스 되는 요인은 만들지 말아야겠다. 와, 제가 그렇구나. 생각한 건 그렇습니다. 뭐 100%제 말이 아, 정답이라는 얘기는 그냥 아닌데 믿어집니다. 그냥 그 믿어져요. 이상은 네, 분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그렇게 북에서는 축구에 대해서 진심입니다. 그래서 아, 그 여자 축구가 아, 그만큼 더 잘할 수 있는 요인이고 남자 축구도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남자 축구도 여자 축구도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우리 음. 남자 축구도 좀 일본이란 존재를 우리가 가위바위보도 일본한테 져서는 안 된다는 안 이런 되죠.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일본하고 하면 아이 질 거야라고 아니, 안 돼요, 안 패배적인 돼요. 사고를 갖고 있어요, 벌써. 그래서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네, 정말 선배들이 정말 아주 기가 막혀야 할 일이니까 정말 투혼. 투혼을 발휘해 네, 주길 네. 아, 8강 바라겠습니다. 이상은 갑니다. 네, 저는 확신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스포츠 전문, 특히 축구 전문 기자, 그리고 북한 전문 우리 대기자님, 우리 노창현 대표님의 아주 재미있는 우리 축구 이야기 들어봤어요. 세계적인 강호로 손꼽히는 우리 내 고향 여자 축구단 너무 자랑스럽고요. 또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자, 김 사장님 어떻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아, 예. 저도 스포츠 전문 기자는 아니지만 아침 축구를 지금도 하고 있는 예. 축구 애호인으로서 이 2026년에 북미에서 월드컵이 열린다고 그 선언이 됐을 때 2022년인가? 그때 벌써 우리 아침 축구 회원들은 벌써 뭐 예약 준비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오, 자기 휴가 조정하고 다. 우와, 그래서 일정표 나올 때부터. 그래서 네, 와,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해요. 바로바로 3년, 2년 전에 다, 뭐, 티켓 예약하고 다 해요. 그거 보면서, 야, 축구 열기가 굉장하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 살고 있는데, 또, 월드컵 경기가 여기서 열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행운이죠? 행운.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선수도 응원하고 또 미국 팀도 응원해야지 우리가 미국 팀도 아직 네. 정서적으로 그렇게 미국 팀에 대해서 막 마음이 막 가는 건 아니지만 한국 대표팀처럼 가진 않아요. 그래도 미국 팀 하는 것도 박수 쳐주고 하면 보는 때 즐거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미국 팀도 축구가 미국 내에 좀 계층 간 인종 간 화합하는 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 축구가 그럼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축구를 보시면서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네. 남북이 하루빨리 분단의 아픔을 딛고 종전선언이 되고 또 통일이 되어서 북녘의 장점인 강인한 체력과 투지, 개인기, 그리고 남녘의 세심한 기술, 조직력, 그리고 유럽 무대 경험이 합쳐져서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국가대표팀 탄생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고맙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게 네. 들었어요.